경매에서 우선 매수 신고, 이게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유형이. 자, 어떤 경우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요, 지분 경매나 지분 공매나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창녕군 대한민খন 요거는 우리 15에 2213 봅니다. 요거는 우리 몇 페이지죠? 어디 있을 건데, 부교재. 아, 있네. 자, 3번입니다. 3번. 3번에 있어요. 3번. 부교재 3편이 안 봅니다. 3번. 이거는 이제 강추 뭐 이런 겁니다. 한번 봅니다. 창녕군 대한면에 2,400인데 600만 원이 떨어졌다. 그죠? 자, 봅니다. 이 임야가 386평인데, 그죠? 지분이죠? 지분. 해가지고 지금 2,400에서 지금 여기까지 누가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하고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었는데, 이 미납한 사람은 12월 22일까지 돈을 들고 가면은 이거는 이제 연 12% 지연자 물고 내겠다 하면 받습니다. 받았는데 일단 미납한 거 본게네 내일 그 사람 같고요. 자, 그럼 요리 움직인다 보고. 근데 20% 크는 것은 요거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왜냐 그러면은 이 보증금은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사법보장관이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남기는데 밀량 지원에서 보니까 이 비고란에 공유 지부이다, 일부 지상 연고자 미상에 분명하 소지한다, 이 정도지. 여기다가 특별 매각 조건 매진형 보증금 20% 이런 문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10%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10% 여기서 가면 63만 6천만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20% 났죠. 그러면 꼭 20%를 냈을 때 무효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20% 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체 지분이 한 400평 넘는가 봐요. 그것은 이제 강씨가 3분의 1인다 이 말인데, 여기 보면은 용도 지역이 상당히 좋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m 도로에 접합돼 놨죠. 좋고 임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분산자 될 거고요. 그래서 산은 이게 없는 게 좋아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 이게 없는 것이 상품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있으면은 좀 하품이고. 근데 이 찾기 힘들어요. 대부분 보면은 지금 지자체에서 가축, 소, 돼지, 말 못 키우도록 그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야 사실 때는 요 문구가 안 보이면은 상품이거나 보이면은 조금 하품이네 이러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일단은 그래도 계획관리고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세 사람 중에서 여기 세 사람이죠. 세 사람 중에서 아마 강규학 씨 갔는데, 강규학 씨 지분이 경매가 나옵니다. 7,700에 나오는데,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이 법정에 와서 이날 12월 23일에 이거를 내가 700을 넣었더니 뒤에서 20가 있다가 잠깐 손을 들고 공유자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자꾸 공유자 웃으면서만 따지서 하면은 우리가 지분 낙찰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아마 안 들어올 거로 예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미납할 때도 이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그죠?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공유자 우수 매수인 거는 안 될 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분 낙찰인데,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땅을 샀는데, 그죠? 나는 지금 26%에서 얘로 한 30% 샀단 말입니다. 30% 샀는데, 요 땅을 샀는데 전체를 3분의 1이 떨어졌길래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얘로 자, 땅 보니까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일단은 길을 붙었죠. 자, 그럼 뭐 전자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지도. 자, 전자지도 보니까 마을에 그래도 좀 이렇게 이런 마을이죠. 마을에 지금 어느 정도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멀지는 않고 길을 물었고요. 자, 도로를 좀 물은지 안 물은지도 모르겠는데 전자지적도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자, 지금 도로가 지금 임야 요거거든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도로가 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길로 국어로 쓰고 옛날 도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쪽 요 흐름 이쪽에 계속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오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낙찰이 되는데, 그죠? 내가 30%를 샀는데 전체를 해주면은 예로 60%든 90%만 되면은 성공이죠. 안 그래요? 내가 1,000만을 주고 30% 1,000만 주고 샀는데 전체를 해주니까 3분의 1을 1,000만 샀는데 전체를 하니까 60 팔려. 그럼 내 돈 2천만 되는 거죠. 그럼 뭐 예로 9천만 팔린 거 됩니까? 90% 팔리면 1,000만 3천만 되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원리니까 여러분 잘 가서 답사해 보시고, 요게 전체 놓으면은 최소 60에서는 팔리겠다, 90에서는 팔리겠다 확신이 들면은 좋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우리 지분 낙찰의 장점입니다. 요때 낙찰 받을 때는 여러분이 작은 돈으로 요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나는 30%에 샀는데 전차면은 무조건 60%는 팔릴 거다, 이 확신을 써야 돼요. 그죠? 서야 낙찰이 좋은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강추. 자, 또 봅니다. 경매에서 간만의 차이로 2등이나 3등으로 떠진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 지금까지 한 거는 공유자 우수 매수신고고요. 이제는 차순위 매수신고. 19에 4447호입니다. 꼭 사야 되는데 옆에 땅 아저씨가 꼭 사야 되는데 2등 돼 버렸어. 2등이나 3등.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1등이 있고 2등이 있습니다. 그죠? 2등이 있는데 2등은 옆에 땅 아저씨가 꼭 사야 될 그런 입장인데 뺏겨버렸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어쩌느냐. 딱 여러분들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랍니다. 법원에서 1억 600에서 빼기, 여기 얼마입니까? 한 돈쯤만 되죠? 1억 600에서 빼기 한 1,000만원, 한 게 9,600 이상 쓴 사람을 찾으니까 이 사람이 해당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차순위 신고를 하면은 두 사람 다 그날 10%를 뭔가 합니다. 10%, 우리 입찰 보증금 있죠? 이 10%를 두 사람 다 그날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이게 1등 된 사람이 이제 매각 결정이 나고요. 대금을 지급하라 했는데 안 내더라 하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내더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 봅니다. 1등한 사람이 3차에서 매각기일에서 1등이 됐어요. 됐는데 30일 날에 매각 결정을 해주는데 최고가 매각 결정했어요. 그런데 11월 26일에 돈 내라 했더니 돈을 안 내요. 그러면은 차순위 매수신고한테 2등 아까 된 사람이 있죠. 신고한 사람. 그 사람한테 또 연락합니다. 또 그 사람한테 요거를 무시하고 또 똑같이 요걸 한번 더 합니다. 매각 결정을 또 해요. 하고 대금 지급 기한도 또 하나 더 만들어내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내도록 그래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등 된 사람이, 그럼 1등 된 사람은 여기에 10% 보증금은 지금 띄인 거죠? 띄어 넘어가는 거고, 2등 된 사람이 이제 다시 매각 결정기일이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또 정해주면은 네모됩니다. 네모 이제 끝나는데 또 둘 다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그럼 날짜 또 정하겠죠. 매각기일, 재매각기일을 또 정합니다. 정했는데 그때는 이제 1등이나 2등이나 아무나 내면 돼요. 먼저 내는 사람이 이제 잔금 납부자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차순위 매수신고 자주 있습니다. 경매 물건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자주 찾아요. 그 여러분들이 차순위 하실 분 나오세요 하면은 성이 차시고 이름이 순위를 찾는구나 우리 집행관님이, 그러면 안 되고 2등이나 3등이 되었는데 자기가 1등이 안 된 사람이
한 달 뒤에 안 내면은 내겠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가 하면요. 이런 경우에 잘 해당이 돼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1등 된 사람이 잔금을 내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대출이 안 되죠. 100% 자기 자본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차수림에 신고하면은 잘 맥힙니다. 아파트는 차수림에 신고해봤자 안 됩니다. 거의 99% 자금을 넣기 때문에 안 되고, 지분 매각 이런 것들은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시면은 경매법정에서 간만의 차이로 2, 3등 뜬 사람이 할 때는 잘 맥혀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차순위 신고한 사람은 이제 떨어진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떨어진 금액. 자기 2등 된 그 금액을 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배우자 우수 매수 신고. 배우자도 우수 매수할 수 있다. 경매에서. 어떤 경우입니까? 동산 경매에서 부부 공유 재산인 가정집에서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다. 그럼 동산 경매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공사 대금을 5천 했는데 안 줘. 그래서 이제 그 공사 도급인한테 이제 어떻게 뒤를 밟아가지고 아파트 들어가는 거를 등기를 띄운게네 배우자 명의 되어 있어요. 그럼 압류가 안 되죠. 압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동산 경매를 하려고 하면은 전제 조건이 집행권은 있어야 돼요. 판결문. 지급명령이나 이런 집행권이 있으면은 동산 경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면은 그거를 이제 동산이 되죠. 자, 봅니다. 남양주 한번 보겠습니다. 19에 4296. 자, 우리 동산 경매는 어디 있죠? 구독션에서는 여기 있죠. 이거 보입니까 이거? 공매 말고 뭡니까 이거? 보이죠? 동산. 자, 누르겠습니다. 동산에 눌러보니까 지금 3,239개 지금 동산이 막 움직여 있죠. 움직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집을 검색하니까 지금 2,260건.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정집이 많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심리적 효과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눌러주니까 이게 높은 금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거는 다 뭐 짓기 그런 겁니다. 집에 있는 거 그런 거고. 자, 이거 봅니다. 아까 전에 찾은 것이 어디죠? 번호 몇 번이죠? 동산 경매 19에 4296. 자, 봅니다. 19에 4296을 누르니까 그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1170만원 남양주시에 이렇게 동산이 나왔는데, 이 동산은요 이게 이제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럼 시간을 정해주는데 여러분 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시간이 지금 옛날에는 10시 했는데 지금은 딱딱 정해놨네. 이렇게 별도로 잘 정해놨네. 분까지 넣어가지고.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동산은 요거를 일괄로 사셔야 되지 낱개로는 파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함께 사야 됩니다. 함께 사야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누가 1170만원 했는데 누가 1200 불렀어요. 그게 내가 막 이 사람이 막 포기하더라. 한 사람이. 그러면 1200 불러갖고 이제 집행관이 요번에 오늘 동산은 1200 낙찰받은 황경진 씨한테 낙찰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배우자가 잠깐 이래가지고 배우자는 600만 들고 그 동산을 내가 배우자 우수 매수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된다는 그게 이제 배우자 우수 매수 신고고요. 배우자는 또 2분의 1 지급 요구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0 낼 필요 없고 6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 자리에서.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보통 배우자가 좀 가져가는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배우자 우수 매수 신고다. 동산 경매에서. 자, 그 다음 임차인이 우수 매수할 수 있느냐? 좀 제한적인데요. 가끔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게 임차인으로서 여기에 통지서를 받은 임차인. 자, 이 봅니다. 법원에서 이런 통지서 줘요. 법원에서 통지서 해가지고 구 임대주택 이래가지고 뭐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임차인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연락 옵니다.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우선 매수하겠다는 이거 할 수 있다는 놨죠. 써놨죠. 임대주택을 우선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에 501463. 근데 이게 표시가 501463 봅니다. 표시가 잘 안 나와요. 이게 뭐 공공임대주택인데 아파트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각무에서의 기록을 남겨야 돼요. 집행관이 저희가 통지서를 보내면요.
저거는 이제 임차인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아까 통지서 받은 사람은 해갖고 여기다가 기록을 남기나야 맞는데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임차인, 우리 최 씨는 요 최 씨 있죠? 요 있는 이 사람은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까 요 뭐죠? 통지 받은 사람은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세입자 있죠? 거의 99% 일반 세입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세입자들은 내가 뭐 배당을 요구를 했다 이런 거 깡통 전세라도 이런 사람들은 토굴 성원 같은 거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통지를 받은 사람,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임대주택을 우선 매수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제한적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선 매수 신고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그죠? 지분 경매에서, 그 다음에 차순위 우선 매수 신고, 그죠? 2등 됐을 때, 그 다음에 배우자 동산 경매에서 배우자가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이지만은 임차인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부도가 발생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선 매수 신고는 몇 가지 있다고요? 총 4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이는 건 요겁니다. 1번 요놈하고 여러 형님 지분이 경매 당했는데 동생이 우선 매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 그죠? 차순위 간만에 차를 떨린 사람이, 그죠? 자기가 1대 사람 안 낸다 할 때, 그때 여기 1, 2번이 많이 쓰여요. 1, 2번이 많이 쓰입니다. 1, 2번, 3번도 가끔 쓰이죠. 쓰이는데 요런 경우 있다는 정도 하면 되는데 요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때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순위 매수 신고, 그죠? 2등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차순위 신고하면 되죠. 되는데, 자, 요거 봅니다. 함량도 이래요. 요거도 이제 낙찰이 2,500에 됐는데 이 사람이 안 냈어요. 돈을 안 내니까 차순위 신고한 사람한테 매각 결정을 이거 한번 했죠. 했는데 오늘 무시하고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다시 또 매각 결정을 한번 더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차순위 매각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차순위 매각 결정 부르고 그 사람한테 또 돈을 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땡겨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순위가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다. 그죠? 무시되죠? 되고 그 사람한테 다시 매각 결정하고 대금을 내세요 해갖고 대금 내면은 소유자가 되고 이런 절차입니다. 그 차순위를 하는 것은 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이 취지는요, 이게 이제 1등의 사람이 매각 대금 납부를 혜택한 경우에 재매각 절차를 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단축해서 하겠다 이 말이고요. 요건이 중요합니다. 요건은 차순위 신고는 신고액이 1등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2억짜리인데 1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등이 1억 2천이고 2등이 1억 1천이고 그러면은 1억 2천 빼기 1억 떨어졌으니까 보증금이 1천만 원이죠. 그러면 1억 1천 이상 쓴 사람은 됩니다. 그럼 1억 1천이든지 1억 1,100 쓴 사람은 돼요. 그럼 1등은 1억 2천인데 2등이 1억 1,100이고 3등이 1억 1천이다 이러면은 두 사람이 해당이 돼요. 차순위 신고를. 그럴 때 두 사람 다 하고 싶어. 그럴 때는 하겠다 하면은 높은 사람만 한 사람만 하는 걸로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순위는 많이 놉니다. 법원에서 끈끈히 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자, 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 써놨는데 뭐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강생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가지고 다시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원서 왔는데 그 다음에 좀 있으면은 한 10일 정도 있으면은 대금 납부 기한이 차순위 매수 신고자한테도 날라옵니다. 돈 내놔라고. 그래 내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